마지막 발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로 대전환이 내년도 25년도부터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어떻게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원 연수원 회사입니다. 24년 동안 공교육 선생님을 연수하던 기업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100%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티처빌 연수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만든 컨텐츠를 다른 선생님에게 사업할 수 있는 선생님의 마켓플레이스 쌤동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만 개의 교육 상품,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제들을 판매하고 있는 티처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면은 공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에듀테크들을 통합시켜서 그것을 학교 현장으로 보급하고 있는 체더스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4가지고요. 이번 발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 하나를, 미션 하나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에듀테크 통합 플랫폼인 체더스를 홍보를 해야 되는 업무를 받은 거예요. 그 홍보에 대한 업무 지시를 지금 여러분들께 내릴 거고, 여러분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자, 미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 에듀테크 통합 플랫폼인 체더스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그걸 편곡까지 완료를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남자 아이돌 가수를 섭외를 해서 실제 음원까지 녹음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외국 학교, 한국이 아니에요. 외국 학교를 섭외를 해서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정답은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저 혼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30분이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죠. 챗GPT를 통해서 작사를 시켰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지나면 작사가 나와요. 회사 소개를 넣고. 그 다음에 TTS 서비스인 수노 AI라는 것을 사용해서 작곡을 시킵니다. 이 작곡을 할 때 나는 K-팝 스타일로 할 거야, 힙합으로 할 거야, 레게로 할 거야, 여러 가지 장르를 선택할 수 있고요. K-팝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음악이 5분 만에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스투라는 AI 영상 제작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 음악을 넣으면은 그 음악에 어울리는 영상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홍보할 수 있을 정도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단 30분이면 된다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사에 어울리는 영상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K-팝 가수 그대로죠.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느끼시겠습니다. 축제가 시작된다 하면 복죽이 막 터지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이거 끝까지 들으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존 방식이 완전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하게 되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는 절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게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게임의 룰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까 제가 미션을 줬었을 때 몇 개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몇 억이 든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단 30분이면 저런 뮤직비디오는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가 수십 배 늘어나는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다. 그 다음에 저는 잘 사용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잘 못하는 사람, 즉
30분 만에 만들어 오는 사람과 6개월이 걸려서 3억을 들여서 만들어 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30분 만에 만들어 오는 그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양극화가 심각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작곡을 배운 적이 없고 영상을 제작해 본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의 창의성과 나의 상상력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즉 산업 간, 그 다음에 전공 간의 경계가 파괴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M자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산업화 시대에는 I자형 인재, 한우물만 파면 장인이라고 칭송받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우물을 깊게 파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 기반으로 더 깊게 내려가는 T자형 인재가 현재 미래 인재예요. 현재 인재예요. 미래 인재는 최소한 전공이 4가지 이상, 4가지 전공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미래 인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도 M자형 인재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세스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도래되었냐면 1990년대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인터넷 혁명 기반으로 해서 2007년도에 손안의 인터넷을 가지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모 사피엔스, 즉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들은 학습을 학교에서 배우기보다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모바일이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 대한민국 공교육, 아니 전 세계의 교육을 10년 앞당기게 만든 장본인 코로나가 등장을 합니다. 코로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급격히 인공지능 시대에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의 성장을 알려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그래프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고든무어라고 인텔의 고든무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이크로칩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 즉 24개월마다 기술이 2배로 발전하는 법칙을 만든 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 2012년까지는 그 예측이 맞았으나 2012년도 이후부터는 무어의 법칙을 벗어나서 7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래서 2012년 이후 무어의 법칙대로 가지 않고 7배 이상 성장하다 보니 현실은 30만 배 이상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즉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미스터 플러라고 과학자가 있는데 전 세계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양이 있어요. 그게 2배로 증가하는 곡선을 만든 거고요. 1800년도에부터 1900년까지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1900년부터 25년 단위로 2배로 늘어나요. 현재는 1년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지식이 단 3일이면 2배씩 늘어나요.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브리타니카 사전이라고 예전에 백과사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이 있었는데 그 책이 2012년도에 단종이 되었어요. 이유는 더 이상 지식을 책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 즉 그 말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단축되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우리가 지식 홍수의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위주로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서 절대 지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이 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자체도 단순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 다양한 학문을 총동원한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부모님도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부모나 선생님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들이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 그 다음에 학교의 공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맞추는 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인간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내년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핵심 포인트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산업화 시대의 윗분이 산업화 시대고요. 밑에 인공지능 시대인데 학습자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학습자는 수업에 직접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꺼집어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 선생님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코칭의 단계를 넘어서서 학습 자체를 혁신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학습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강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프로젝트 기반의 PBL 수업, 탐구학습, 혁명학습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수업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윗부분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역할이고요. 아랫부분은 인간이 잘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교육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이 가져야 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교육부 주도하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25년도 내년 3월부터 초중고에서 전면 도입이 됩니다.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가 미래 혁신 수업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 혁신 수업을 교사가 만들 수 있게 보조해 준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의 역할을 보자면은 주요 교수자의 역할이 초등과 중등이 약간 다르긴 한데 수업을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 비율이 5%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거, 교수법, 그 다음에 학생을 학습시키는 거, 평가하고 기록하고 피드백 주는데 95%의 시간이 투여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가르치는 거, 인공지능은 학생들 개별, 우리 반에 30명이면 30명을 다른 진도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명을 다르게 문제 출제를 해서 풀게 할 수 있고요. 30명을 각각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도 남고 학생들 개별 피드백 자료들, 보고서들도 문제가 다 완성이 되고 풀고 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죠. 인공지능 AI는 이런 것들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저걸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인공지능은 훨씬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저 역할을 맡길 거고 교사는 수업을 혁신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최소한 교사들이 40% 이상 수업을 혁신하는 데 시간 투여를 하게끔 만든다. 그런 수업은 문제 해결 중심, 프로젝트 수업, 협력학습, 탐구학습 이런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수업들을 설계해서 전파를 하는 것이 이번 AIDT 대한민국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벨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말을 설명을 하자면은 인간이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 못해요. 인공지능이 정말 잘하는 거, 학생들 개별 문제를 출제하고 30명 다른 진도로 계속 영상을 보내주고 그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잠도 안 자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죠.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에게 저런 역할들을 맡기고 교수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들 수 있는 수업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은 AI 디지털 교과서에게 맡기고 선생님들과 함께 SDG의 이런 문제 해결 기반의 수업들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DG 뉴스 우리 저희 같이 테크릴과 함께 즐거운 학교와 함께해서 이 프로젝트 기반의 SDG 수업들을 설계를 하고 교원 연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교육 과정에 SDG가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시간이 더 있다면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15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짧게 얘기했고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2시간 넘도록 설명해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그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하나는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1위를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하나는 콜로라도 박람회에서 미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됐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인공지능 툴이 제공이 돼요. 항상 인공지능은 공정하게 저희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1위를 수상할 수 있었을까?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우수한 것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아까 우리 저희 케냐 대사관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 지식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의 대가 세 분,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자, 이분들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스포츠카처럼 만들고 중앙에서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차가 업그레이드 되게끔 만들겠다. 한 명은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온라인상에 내 땅을 만들고 내 땅을 분양해서 팔겠다. 한 사람은 손안에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사업 발표를 했을 때 절대 안 된다. 모두 다 반대했던 사업을 성공시킨 상상력의 대가들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는 평범한 생각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평범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과거의 방식, 익숙한 방식, 그런 것들로는 저렇게 어려운 미로를 절대 탈출할 수 없다.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고 실패를 밥 먹듯이 해야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